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 출산하기 전까지 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 목욕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 여자분들이 그 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항상 생각했을 때 아이 하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예전에 엄마들이 아이 거꾸로 들어가지고 목욕시키면 애가 막 울고 난리치고 엄마는 엉덩이 때려가면서 이렇게 목욕을 했던 생각들 때문에 가장 목욕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출산을 하고 나면 또 가장 빨리 접해야 되는 게 또 아이들 목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10달 동안 고민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한두 번 접해보면 또 그게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렵거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디서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오늘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또 이제 기회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뭐 하실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있는 집에 가셔서 한번 실질적으로 또 해보시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서 그리고 또 아이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목욕을 시키는 거를 해보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뭐 아이를 시험 대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통인케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산모돔이나 베이비시터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베이비시터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보면은 아이들이 왜 목욕을 시켜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아이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피부 각질도 일어나게 되고 뭐 태지 같은 것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는 목욕을 해야 되고 또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라든가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수면 아이들 또 목욕시키고 나면 또 잘 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상황들로 해서 마사지를 목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목욕의 횟수는 실질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배꼽이 언제쯤 떨어져요, 여러분? 배꼽이 언제쯤 떨어져요? 공부 안 하고 오셨군요. 배꼽은 한 2주 정도면 거의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목욕의 횟수는 배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물에다가 넣어서 통목욕을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부분 목욕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제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스펀지나 이런 거를 물을 적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땀이라든가 분비물 같은 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애들이 그 이후 지나고 나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또 이게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해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을 특히 또 따뜻하게 해놓고 하기 때문에 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신생아들 어렸을 때는 오전에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우리 아이는 컨디션이 언제쯤 괜찮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그 아이의 그 하루의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씩 조절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좀 더 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욕을 하는 시간은요,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벗겨서 목욕을 시키는 거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라는 거는 옷을 다 말리고 입히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10분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느냐면 실질적으로 목욕물이나 이런 것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감기 걸릴 염려도 있고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아이가 이제 뭐 쌀개나 이런 걸로 다 쌓여져 있었다가 벗겨놓으면 아이들이 감기나 온도 변화에 아니면은 또 환경 변화에 좀 놀라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아이들한테는 면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감기 걸릴 염려가 있어서 5분을 넘지 않고 옷 다 입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의 온도는 대부분 이제 뭐 온도계로 할 수도 있고 한데 24도에서 한 27도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그것도 이제 계절이나 아니면은 뭐 집 온도나 아니면 아이마다도 또 느끼는 온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온도계를 설정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측정할 때 엄마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해서 물 온도를 측정해요? 팔꿈치. 왜 팔꿈치로 해요? 손보다도 왜 팔꿈치로 해요? 왜냐면요, 손은 엄마들은 항상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팔꿈치보다. 근데 아이들의 피부는 너무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온도의 약간의 차이도 아이들한테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예민한 부분, 잘 닿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팔꿈치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손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래서 예전에 엄마들 보면 뜨거운 거 잡아도 안 뜨겁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많이 이제 생활에 찌들으셔가지고 손이 많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손보다는 팔꿈치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의 높이는 실제 여기 13cm라고 딱 되어 있지만 이거는 조금 아이의 키나 뭐 여러 가지 뭐 몸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아이를 담궜을 때 어깨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물이 너무 높으면 아이가 혹시 물을 마실 수도 있게 되고 귀에 물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너무 적으면 아이가 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온도가 따뜻한데 너무 적게 해가지고 아이가 그 맨몸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면은 아이가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한테 적당한 물 높이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목욕하기 전에는 일단 뭐 아이들이 상태가 어떤지, 애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졸린지 안 졸린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목욕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몇 주,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온도가 어때? 체온이 애들이 어때요? 대답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애들이 온도가 약간씩 올라간다고. 그래서 약간의 미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아이들한테 산부인과 가서 이제 그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30분 동안은 그 병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백신에 그 주사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모르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머물러 있다가 만약에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한테 가는 게 적당하고요. 근데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셨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 아이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온이 높아지는지 열이 더 많이 생기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서 엄마들이 세심하게 살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방접종하면 온도가 좀 높아지고 아이들한테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나 다음날까지는 좀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게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